요즘 정치권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의 권력 투쟁 모습이 좀 셉니다. 이 뒷면, 디테일은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가장 민원 기자인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민주당부터 볼까요? 조국 혁신당 합당 논란. 앞서 김영진 의원도 인터뷰했는데 친명들이 합당이 대통령의 오래된 평소 지론이다는 건데 친명들이 반대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김한 기자가 연차가 더 선배죠. 네. 네. 뭐 연차가 선배라서 아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훌륭하신 선배입니다. 네. 더 훌륭하신 더 선배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그러니까 이제 좀 정청래-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에 네. 부합해서. 이게 이제 선거 승리용 기획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류는 이제 주말 지나고 이번 주 들어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이 애초에는 대통령과의 합의가 있었던 거냐 아니냐, 합의가 있었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됐던 거냐, 협의가 됐던 거냐, 뭐 이런 국면에서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면에서 치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한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지방선거는 지금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고 국정을 잘했다라는 콘텐츠로 치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용이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그 포스트를 위한 거다. 이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최종적인 수렴이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했냐 안 했냐는 사실 약간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협의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을 좀 끼어들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분화되는 모습으로서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중진들이 출구를 마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수기하자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수기 이꼴 사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게 된다면 예. 합당이 무산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걸 추진하는 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면으로 이제는 상황이 좀 치닫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진행자도 결국 이제 권력적인 다툼과 투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 말씀이신데, 지방선거 승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싸우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지층 안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내란 청산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인데, 아직 이렇게 제대로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권력 투쟁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내란 청산 잘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지방선거를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싸울 때냐. 물론 상황이 유리해도 더 긴장하지 않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실제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까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랑 인터뷰했던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시던데, 이미 선거를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굉장히 느슨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지만 한 달 전에 어떻게 구도가 짜일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선거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방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선거는 늘 돌발 변수가 많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선거 승리용이 아니야? 우리가 구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선거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뭐 말하자면 내란 청산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그 콘텐츠로 선거를 치르려면 그거에 대한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도가 국민의힘과 우리가 1대1로 붙는 구도로 가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콘텐츠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이 합당을 지금 제안하는 거지. 예. 이거를 합당한다라고 해서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오히려 장담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용이 아니라 우리는 구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우리의 뜻이 곡해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합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지금 김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지방선거는 이긴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어쨌든 지지층의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정청래 대표가 1인 1투표까지 포함해서 보면 본인의 지지세를 넓혀서 차기를 도모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거죠. 앞서 원조 친명
일부에서 김영진 의원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뭐 일각에서는 혹시 멀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있지만 또 대통령 뜻을 제일 잘한다는 평가도 있어서 원조 친명으로 불렸던 김영진 의원 얘기는 대통령의 뜻이 합당 쪽이다 원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본인이 더 친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그게 진짜 친명의 행태냐라는 식의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상황이 복잡해져서 대통령의 뜻을 정말 직접 좀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정도까지 하는데 예. 하지만 하지만 또 청와대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에는 이게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피해가고는 있긴 피해가고 합니다. 있죠.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영진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청 그룹이라고 하는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요새 상대적으로 또 김영진 의원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참 치열하다 치열해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원래 권력이 코어 그룹이 자꾸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원래 친명이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누구도 지금 대통령의 뜻을 뭐 속된 말로 팔 수 없는 국면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며칠째 이 논란에 대해서 발을 안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거 대통령이 소극적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대통령도 이 방향인데 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제목처럼 디테일에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 디테일을 갖고 당대표랑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 반대하는 것처럼 되니까 결론적으로 예. 안 담그는 거다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발언 이후에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오히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합당은 찬성이다. 네. 다만 절차와 과정이 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네. 이걸 보면 합당은 찬성인데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합당은 찬성인데 정청래 대표가 실수했네. 그럼 이걸 공격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합당을 찬성하는 정청래 대표 쪽 인사들은 결과적으로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을 합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문제 삼는 거였으면 하루 이틀 문제 제기하고 대표가 말면 될 사과했기 걸.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과정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실은 합당에 반대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정에서 사실 껄끄럽고 거칠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비판이 명분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기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수기하고 시간을 쓰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되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이긴 예. 합니다. 김원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기라고 지금 국면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수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이제 입장 변화, 그러니까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에 이제 선회를 좀 했잖아요. 그게 오늘까지는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연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절차에 대한 문제제가 계속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고 호남에서는 그러면 경쟁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이번 주까지 분위기인데 원래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거에 대한 만약에 불신임이 이루어지면 합당을 반대하게 되면 그건 그 합당을 탑에서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의 문법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은 어정쩡한 타협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무리한다 이런 인상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이후에 정청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거 승리가 이렇게 되면 되더라도 그 후에 이 논쟁은 그대로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대표직을 걸고 내가 이걸 제안을 했는데 예. 선거 전에 이걸 하자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을 텐데 민주당 의원들 아까 김은지 기자 말한 대로 야, 이거 해갖고 괜히 긁어 부스럼 나면 대통령 지금 지지율 좋고 선거 전에 분위기도 괜찮은데 괜히 이제 이게 누가 된다 흠이 된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있다. 물론 이제 수기라는 표현이 지방선거 이후로 가자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불이 붙었으니
일단 우리 얘기해보자. 잠깐 워워. 그래서 뭐 한 3월쯤이나 그럴 수 하자. 있죠. 예. 이런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근데 3월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미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월 이게 선거라는 게 특성상 임박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죠. 시간이 날 수가 하려면 없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3월달에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결정하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점점 일정 부분 출구를 찾는 방식의 말이 수기와 치환돼서 들린다라는 예.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선거 이제 6월에 있긴 한데 이게 타임라인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또 걱정이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대통령은 원론적으로는 합당에 찬성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뜻은 모르지만 일부 친명 의원들이 반대하고 합당의 그런 것들은 대통령 뜻과는 일단 정확히 모르지만 별개로 정청래 대표의 이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 워워인데 이게 지방선거 뒤로냐 그다음에 조금이냐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너무 위로두면 리더십에 타격을 좀 받을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합당 과정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사실 그 전께 먼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민석 총리를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지지층에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예.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이해찬 총리의 책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예. 보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그리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뭐 그럴 게 아니라 책에 보면 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제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으로 읽히기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좀 더 눈여겨봤던 부분은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이었었는데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망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X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연이어서 검찰을 칭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거 좀 정리하면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게 뭐 지난달 그 전 뭐 이렇게 있었던 네.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검찰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검찰 개혁 요구가 이제 상당히 강경한 요구들에 네.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었고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어제 뉴스공장에서 예, 그제인가요? 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제네요. 그제 뉴스공장에서 이거는 망언이다. 그리고 이 망언은 김민석 총리가 좀 자제시켰어야 된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일은 잘한 게 있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연이어서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예.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점에 국무회의에서 민생 수사 성과를 보고하는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그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X에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례들을 소개했단 말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뭔가 그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대통령이 꺼내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적 해석으로는 일정 부분 우회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정성호 장관을 좀 방어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성호 장관도 사실 앞서서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원조 친명으로 불렸기 그러시죠. 때문에 예, 7인회라고 하는 네. 그룹에서 예. 오랫동안 활동했다. 뭐 실제 거기가 뭐 어떤 7인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통상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동지 그룹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뭐 어디 가서 피력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뭐 자유의지죠. 자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위로 현재 국무총리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 구도에서 놓고 보면
정청래 쪽에 힘을 실는 예.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을 굉장히 좀 말하자면 이렇게 도파민을 막 분출하게 하는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댓글들 보면 이게 이른바 친노와 친문이 합쳐서 친명에 이제 대항하는 뭔가 세력을 만들려고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민주당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의 이견이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득실로 이제 계산을 하는 셈법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반대예요 이런 얘기랑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우리에게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역시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반대요. 예, 라는 얘기를. 뭐 그런 건데 해독기네요. 예. 기만 해독기. 예,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절차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본류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야 조국을 그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의 정치 공력이 그렇게 짧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친명계가 왜 이거를 지금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력투쟁의 장으로 만드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굳이 이 시점에. 근데 유시민 작가는 굳이가 아니라 더 이제 말하자면 한 발 들어가는 발언을 아예 이제 해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더 양쪽이 점점 이제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모드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민석 총리는 나오겠죠? 로망이 있다란 말 자체가 그 의미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로망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알겠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치? 정청래 대표와 일단 두 명은 뭐 다른 분들도 나오겠지만 그럼요. 예. 두 명의 양강 구도로 또 한 명 물론 더 나오면 3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명확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좀 더 선이 대립점이 좀 명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과 관련해서 사실 그 향후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 당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또 나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향후의 권력 구도, 심지어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걸 연결해서 안 보기 어렵다라는 안 생각이 어렵다. 들고요. 그리고는 사실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1년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차기 대권 구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의 어떤 합당을 추진하는 명분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임기가 1년도 안 지났는데 네. 관심의 초점이 툭 터놓고 뭐 언론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야당복 있는 부잣집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덕분에 네, 워낙 야당복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어떤 뭐 이슈나 논쟁이 있어도 이 야당 저쪽을 쳐다보면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지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이어지고 있고, 약간 해이해졌다고 네. 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선거의 공학적인 측면이나 전략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뭐 총선도 이겼고 대선도 이겼고 다음 지선도 이기면 한 턴에서 큰 흐름이 넘어오는 상황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치르더라도 지선이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절박하면 나오지 않을 논의들이 지금 이제 나오는 나오고 측면들이 있다. 있죠. 예. 그러니까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비판들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왜 이 시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비슷한 부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훨씬 더 크게 붙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여당의 내부에 조국혁신하고 합당 관련된 얘기 디테일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지나간 분이긴 한데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1심에 항소했죠. 근데 변호인이 소셜미디어에 김건희 씨 근황을 전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접견할 때마다 이 여사님이 편지와 영치금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주고 있다. 또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다라는 걸 변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라고 볼까요, 그냥? V0임을 인정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영부인이 지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음. 대통령이 지지자가 있고 윤어게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에 대한 한국 사회 이야기였었는데 다시금 김건희 씨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 뉴스의 중심이 섰다는 것은 그토록 부인하고 싶었던 V0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안 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도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내가 손절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취하나는 언어로 난 그래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어. 특정 세력은 아직도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해줘.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그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시간이 가니까 뭐 그런 얘기를 변호사랑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발표하는 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김건희 씨에게 뭐 이 점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건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무슨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 때 털었으면 되는데 이 리스크를 무죄 나온 거 아니냐 어쨌든 도이치는. 예. 근데 그때 그걸 못 털고 결국엔 이거를 감싸주려고 계엄까지 가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포토라인 한 번만 섰으면 네. 여기까지 안 와도 될 걸. 그 얘기들을 공공연히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그래도 나는 지지자가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혹시 유튜브로 한 뭐 5분 정도 댓글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네. 시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디테일 시사인의 김은지 한결의 김은 기자와 함께했고요. 클로징을 뒤에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온에어가 켜졌기 때문에 네. 오늘 광고 나갈 때 저희가 했던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궁금해하실 김한 것 기자 같은데요. 그 얘기 위험해요. 네? 그런 얘기 위험해. 재밌어 하셨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원래 위험한 이야기가 네, 재밌습니다. 재밌었어요. 방송 심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네. 아프리디님 성태형 유튜브이 훨씬 편해 보여. 예. 제가 좀 그런가 봐요. 봉인 해제된 표정이시긴 해요. 제가 나름 메이저 방송에서 메인 앵커를 했는데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네. 인생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본 방송 중에는 잘 못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끝나고도 본인의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가장 큰 관심은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더 데리고 오고 뿐만 아니라 그 의원총회에서 사실 이제 막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내분이 심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사 의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제명이 끝이 아니다라는 식의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수사 의뢰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모 시민단체인가요? 어디서 고발을 고발을 예. 해서 네. 경찰에 들어갔는데 당에서 거기다 추가로 해서 또 경찰을 압박하겠다. 이거 수사해라. 네, 실제로 여론 윤리위는 조작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윤리 결정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장동 대표도 이제 초반에 막 뜨거울 때는 수사를 해서 내가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명했으니까 한동훈 얘기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없는 한동훈 당이에요. 그래서 의총을 하도 뭐를 해도 질문이 다 한동훈 제명하려고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이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홍철 없는 홍철 팀이 되게 유명한 밈이었는데 한동훈 없는 한동훈 당이 돼갖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오늘 유튜브 방송이니까 네. 편하게 이야기하면 1층에 굉장히 많은 그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들이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CBS에서요? 예. 중년의 이제 분들이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출연하나 내심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출연할 때는 좀 뭐 약간 몇 분이? 연예인 오는 것처럼 네, 많은 몇 분이 분들이 오시는. 와서 굉장히 기다리고 사진 찍고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프로그램에 리베란테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많이 와 있다. 근데 저렇게 유명한 분인데 여기 있는 3명은 리베란테가 누군지 잘 모른다 이런 말씀 같이 제가 전해드립니다. 눈치를 살짝 봤어요. 네. 누구시지? 약간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안다.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면 모욕죽이거든요. 가서 조사받아. 네. 모욕죽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걸겠다. 결과 나와서 뭐 결과는 언제도 결과 나오는 한 2, 3년 걸려요. 아니 결과 나오려면. 둘 사이의 관계가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만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오래된 일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 본인의 정체성을 그 이제 뭐 내가 누구의 친구입니다로 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장동혁을 빗대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던 관계고 그러니까 저는 단계 문제도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건 거는 과정상에 여기야말로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맞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뭔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핵심이었잖아요. 2인자였던 그쵸, 거잖아요. 예. 뭐 소울메이트라고 됐고 네. 영혼의 단장 2인자 오른팔 다 했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줄 몰랐는데 아니까 어쨌든 수사하자 그거는 가서 고생해봐 뭐 예.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일종의 같아요. 고삐를 계속 쥐고 있겠다라는 쥐고 있겠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도 나만큼 이 사건 잘 설명드리는 사람 어딨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라고요? 나만큼 단계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많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그러니까.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대한가 비례 소속인 예. 권영진 의원이 지금 단계 그러면 수사 의뢰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가 이 징계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8일의 토크 콘서트 이후에 어떤 분수령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나도 이 카드가 있다를 있다. 보여주는 발언으로 근데 이제 느껴집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행동 지도자가 고성국 씨잖아요. 고성국 씨 방송 한번 보세요.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알고리즘 뜰까봐. 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그래서 당권파의 어떤 그 민심을 알려면 네. 또 기자로서는 체크하게 되긴 수위가 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예. 이렇게 진짜 인격 모독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동훈을 이미 이제 그렇게 거의 뭐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어놨고 다음 타깃이 누구냐? 오세훈이에요. 네, 오세훈의 지금 계속적인 이제 잡혀찍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장동혁 지도부가 결국엔 그 흐름으로 갈 거다. 근데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장동혁의 말하자면 2030년 플랜을 놓고 하는 정적 제거용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싹을 자른다. 뭐 이런 프로젝트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야 이거 길게 가봐야 6월이야. 6월 돼서 선거 지면 그때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어차피 그게 여의도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6월달 지나서 돌아오면 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약간 뭐랄까요 한 반수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당내에서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고성국 씨를 이용해서 경쟁자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 누가 누굴 이용하는지는 좀 해석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장 체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고 체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고장. 물론 이제 고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의미도 있어 보이긴 예. 하는데요. 하지만 고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주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뭐 명청 갈등이라고 하지 예. 청명 갈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당 대표가 뒤에 가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말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장 갈등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지금 아, 뭐 고장 체제. 고장 체제. 예, 죄송합니다. 예, 고장 예. 체제. 둘은 아직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장은 원래 남명인데 알겠습니다. 고장 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인사 대천명이 정치 그들 방송에서 신났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댓글들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써니써니님 선거 저도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상식이 통하면 이러지 않겠죠. 그 말씀도 굉장히 통찰이 있네요. 그렇죠. 이 얘기를 통찰력 있는 박모 평론가가 지난해 가을부터 얘기했어요. 아, 물러날 뿐이 아니다. 지금 CBS에서 중심을 잡고 계시는 그 박모 그건 평론가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과 사이를 머리숱 별로 없는 연구하시는 분 하나 있어요. 네. 그게 그런 전망도 있는 게 국민의힘에 지금 말하자면 당원 구성비의 염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정당 규모에서 이렇게까지 당원들의 그들의 표현으로는 예. 당성의 염도가 이렇게까지 센 게 있나. 그리고 제가 보면 설득력 있게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를 만약에 감행하면 이 선거를 지더라도 이게 또 다 한동훈 때문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까지 설명하는 겁니까? 한동훈의 단계 사태가 계엄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가
한동훈이 그런 글들을 올리고 그 글을 받아서 평론가들이 그거를 퍼뜨리고 그게 대통령을 어쨌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계엄까지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이 진짜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지더라도 그 지금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이건 또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인생이나 정치나 복잡계다. 뭐가 어디로 될지 모른다.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또 근데 그 성격 스타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잘해서 여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건 또 평가할 만한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제일 네. 높잖아요. 일단은 네네. 트럼프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하기 힘든. 4월달에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예. 이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이 정말 고성국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복잡계다. 결과는 어디로 될지 모른다.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뭐 쓴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야당복 타고난 부잣집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해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곡간이 축 나도 그 지지율이 축 나도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네. 왜냐하면 고개를 들어 저쪽을 보면 그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지금 모습을 스스로 국민의힘이 연출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당 비판을 좀 하는 게 야당이 좀 잘해야 그럼요. 여당이나 정부도 긴장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이해지니까 네, 그런 이제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민당처럼 그러니까 한 당이 사실상 1.5당 체제에서 안에서의 내부 투정이 오히려 한국 정치 전반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이 좀 빨리 정상화될 필요가 있죠. 그 1.5당 체제를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쩍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그 중도도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1.5당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고 이 각각의 계파들이 싸우는 거는 이 정도 규모의 정당에서는 이제 불가피한 거 그게 한국 정치의 이제 메인스트림이다. 저쪽 하는 거 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노트북 켜놓으셨으니까 댓글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들 추천해서 하면 대화를 열심히 하느라고 우리가 예. 김은지 기자 추천으로 일단 커피? 쿠폰을 드리고 지금 댓글을 네, 볼 한번 수가 없으시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보시죠. 네. 예. 아니 못 찾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 뭐 김은지 기자 추천으로 주셔도 됩니다. 아니 김한 기자 당연히 해야죠. 아닙니다. 여의도에는- 성태용 근데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던 호떡 굽는 곰돌이님 혹시 드렸나요? 아, 드리신 것 아,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 우리 외모 평가나 네. 그다음에 뭐 그냥 자, 너무 그럼 잘합니다. 이런 거는 촌철살인이 묻어난 촌철살인 위트가 있는 예. 댓글로 그 잘 찾기가 골라주세요, 빨리. 예. 그랬대님 박성태 앵커님 인생이란 아. 굴곡이 있는 법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너무 저로 알겠습니다. 아, 그랬더님 저는 이런 분이 그랬더니 좋아요. 커피- 슬라이스팍 6940님인가? 네. 커피 끊었습니다. 저는 주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쿨한 분들. 역시 예. 김한 기자가 예. 저게 좀 많네. 예. 커피 쿨한 끊었습니다. 분들. 예. 예. 아까 슬라이스 박 6049님 저희 제작진 올리긴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TJ님 커피 줄 때 되면 칭찬 일색임이라고 본질을 어. 깨뜨리셨는데 제가 읽었지만 그냥 읽은 겁니다. TJ님. 어. 예. 최고 존엄 김엠찌님. 그치 커피 앞엔 대통합이다. 예. 커피 앞엔 대통합니다. 예. 한 명만 해요. 난 안 할란다도 계신데요. 자, 난 안 할란다도 계시네요. 난 이런데 발 안 앞서 담글란다. 얘기했습니다. 성함이 팍 슬라이스팍 6940. 슬라이스 팍 6940님. 네. 예. 그다음에 앞서 그랬대님 그리고 저도 하나 하면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JYB 멘트님께서 시사인 한결의 화이팅 구독 중입니다.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두 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좌파 매체 분 나오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두 분 뭐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부터 제작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분은 그 뭐죠? 민주당 딱히 진영에 설명할 대해서도 방법이 없는. 아니 민주당이나 네. 뭐 이쪽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실 분들이다. 신랄하게 네, 뭐 하겠습니다. 지켜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한 분 더 드려야 되는데 저기 김원 기자님께서 한 분 더. 네, 골라볼까요? 이 박성태 앵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리죠. 예. 뭉치맘님 그냥 커피 줘요. 그냥 커피 죠 그렇죠.
뭉치맘님, 예, 뭉치맘님 그냥 커피 조에서 그냥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커피 쿠폰 저희 제작진에서 아마 이 위에 올려놓을 거고요. 예, 위에 저 공지로 올려놓고 저희 제작진에게 메일 주시면 그쪽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동산도 문제고 여당도 문제고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그리고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래 저희가 클로징에 노래를 한 곡 하는데 티샤니의 경고 마지막 노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티샤니 잠깐만 경고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얼음길, 뭐라고? 얼음길을 경고. 네. 아니 이거 지금 여기 경고라고 써 있는데요? 예, 아닌가 봐요. 지금 예, 굉장히 입 알아요? 모양이 다르세요. 아니 타자로 쳐주세요. 네. 예. 타샤니 아니 타샤니, 타샤지. 타샤니죠. 예, 저도 뭔가 죄송합니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티샤니가 아니고 네. 타산이다. 예. 타샤니 티샤니님과 타샤니님 두 분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타샤니의 경고입니다. 죄송합니다. 티파니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고를 받고 있네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